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꼭 보셔야 되는 영상 중 하나 같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분석했던 게 있는데 그 의견이 제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PPT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CF라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퍼틸라이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비료 관련 주식이에요. 이게 오늘 내려가는 지지선까지 뚫린 다음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큰 빨간 캔들스틱으로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사실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이 퍼틸라이저가 부족해서 월 푸드 서플라이가 지금 리스크에 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런 주식은 사실 더 올라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5월 주가 가격이 여기였는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기사 중 하나예요. Global Food Crisis looms as fertilizer supplies dwindle. fertilizer supply가 그만큼 없다는 기사인 거죠.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기사예요. 그래서 실적을 이 주식을 한번 봐보면요, 뭐 펀드도 잘 올라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EPS 성장률과 뭐 매출 성장률, 뭐 P도 낮고 모든 게 다 좋은 주식이에요.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지금 조금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뭐 캐시플로우, 뭐 밸런스, 인컴 스테이트먼트 모든 거를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텍 주식, 레브 같은 주식들이 지금 6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익 없는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4일 연속 상승했을 때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단기적인 반등이나 하고 사실 무시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18, 19%가 올랐죠. 물론 3X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봤어요. 그 퍼틸라이저 가격이 진짜 내려오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4월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다시 가서 보여드리면요, 지금 4월에 고점을 찍었죠. 4월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이랑 지금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유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 인플레이션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고점에서 약간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에너지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요.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도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뉴스가 있었죠. 지금 오버 서플라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이제 소이빈, 이제 콩도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게 보이고, 빵에 많이 쓰이는 그 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1300에서 지금 930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이건. 고기도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다가 이거는 오히려 올라갔죠, 이번 달에. 근데 뭐 약간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라이스, 밥은 쭉 이렇게 상승 트렌드에서 지금 좀 꺾이는 느낌이 확실히 보이죠. 네, 거의 18까지 갔다가 지금 16. 계란도 지금 미국 계란 가격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힐링 오일이랑 이 에너지 쪽은 아직도 별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쪽은 아직까지는 고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구리 가격, 커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최근에 좀 기술주가 올라가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금리 인상 확률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고 연준이 헛기시해서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사실 한 2주 전만 해도요, 거의 다 3.75 근처였어요. 근데 지금은 3.25도 보이고 오히려 내년 중순에는 이징 한다는 지금 확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아예 내리는 쪽으로. 그쵸?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75, 다음은 50, 그리고 11월 초도 50인데 그 후에는 지금 어느 정도 금리를 스테이블하게 멈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성장주가 갑자기, 기술주가 갑자기 크게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격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지. CPI는요, 어차피 한 달 뒤에 나와요. 늦어요. 조금 더 빨리 분석을 했었으면 이런 움직임을 미리 파악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움직임도 미리 파악해서 손해를 줄일 수도 있었겠고요. 주식이라는 게 정말 이래서 힘들어요. 실적은요, 이미 나온 실적이에요. 테크니컬보다 주식시장에서 빨리 움직이는 거 없어요. 펀더멘털은 레깅 데이터예요. 갑자기 이렇게 퍼틸라이저 가격이 갑자기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지난 쿼터 실적이고 결국은 그거에 따라 주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거를 일찍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하락하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 주식들이 지지선이 다 끊긴 거예요.
특히 이제 원자재 주식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주식이 좀 너무 많이 꺾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요. 제가 많은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를 지금 본 결과 조금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에너지 쪽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 UTI를 보시면 딱 정확히 지지선 레벨이에요. 지금 신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지탱해 주는지 봐야 돼요. 에너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기술주 투자하신 분들도 이거 보셔도 돼요. 만약 여기서 somehow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주한테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내려온다는 뜻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양날의 검이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기술주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특히 성장주 쪽이요. 유가랑 기술주, 특히 성장주랑 고평가 성장주 쪽은 조금 반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쪽은 쉽게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음식 쪽이 조금 퍼럴라이저가 비료거든요. 근데 음식 파밍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냥 CPI 나온 숫자 보고 그냥 판단을 했었어요. 아,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유가 내려온 거랑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거 내려오는 걸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피킹을 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NTLA 같은 주식 이거는 완전 수익이 없는 주식이에요. 이게 지금 6일 연속 그린 캔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락장을 겪었잖아요. 이 주식은 6일 연속 그린 캔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무시 못해요. 모멘텀이 좀 바뀌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아크도 날아간 것도 맞지만 바이오텍도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런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제 생각엔요,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계속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 뭐 유가 관련 이런 주식들 아니면은 뭐 유가 가격 이런 게 계속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성장주한테 단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실적 슬로우다운이 있을 거는 거의 확실해요. S&P 500 같은 지금 인덱스를 봤을 때는 사실 별로 힘을 받고 있진 않아요. 오늘 조금 상승해 주긴 했지만 아직도 22동 평균 아래고 언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꺾일지 몰라요. 사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는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 다른 주식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엄청 힘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거죠. 오늘은 물론 좀 잘 올라온 케이스지만요. 채권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는 게 경기 상태가 안 좋을 걸로 좀 예상한다는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기간에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자체가.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 더 고점 레벨에서 좀 더 내려오는 사이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더 유지될 수는 있지만요. 제가 아주 중요한 분석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줌이라는 주식이 지금 제가 5개 이동평균을 쓰잖아요, 여러분. 10, 20, 50, 100, 200 이렇게 쓰는데요. 지금 보시면 줌이라는 주식이 며칠 전,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못 뚫었는데 최근에 이 100 이동 평균을 뚫었어요. 자, 이 100 이동 평균은 작년 8월 이후로 처음 뚫은 거예요. 그 장기 이동 평균을 조금씩 뚫기 시작했다는 뜻은 약간의 베이스 레벨이 이 부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면 성장주랑 TQ를 좀 비교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나스닥이랑 비교하는 게 좀 애매한 게 훨씬 더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많이 해요. 그래서 TQ를 프락시로 사용을 했을 때 보시면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 부분은 줌이랑 TQ랑 좀 비슷하게 내려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 이 움직임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QQQ는 이 저점과 이 저점을 봤을 때 저점이 내려갔는데 줌은 이 저점이랑 이 저점을 볼 때 저점이 올라갔어요.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지수 대비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리버스 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인버스 헤드 앤 숄더 패턴. 이것도 불리시 패턴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저점이 여기 있고, 저점이 여기 있고, 저점이 여기 있잖아요. 이제 저점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그만큼 스트렝스를 받기 시작한 거죠. 지수 대비 신기하게도. 줌이라는 주식이. 근데 이게 실적으로는 분석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별로 안 좋아요. 매출 성장률도 내려가고 있고 EPS 성장률도 내려가고 있고 25% 마이너스 EPS면 좋지도 않고요. PE도 24면은 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CF가 훨씬 좋죠. 비교도 안 돼요. 물론 섹터가 다르긴 하지만요.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내려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결국 알고리즘이 원자재 가격 보고 컨트롤 한다는 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뭐 현금으로 가든지 이런 NTLA 오히려 이런 주식에 지금 최근에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랑 이 섹터 움직임은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풀리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막 도모 이런 수익 없는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풀리게 되면요, 다시 이런 주식이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최근엔 확실히 QLD보다 줌이 좀 더 올라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전 레벨을 봤을 때 여기서도 QLD가 훨씬 더 잘 올라갔고 여기서는 뭐 비슷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수 대비 더 많이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움직임을 앞으로 좀 더 보세요. 그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저는 그 지수 대비 주식이 움직인다는 거가 조금 미닝풀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이밍 맞출 자신 없으면요, 현금 비중 적당히 마련해 놓고 리미트 바잉을 해 놓으세요. 리미트 바잉을 이제 캔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바잉이 나는 주식이 뭐 10% 하락할 때 이만큼 매수하고 10% 하락할 때 이만큼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